오늘 명상의 주제는 인생이라는 놀이 안에서 춤추기라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챕터 3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중독되는 것은 비단 약물이나 술만이 아닙니다. 도박, 쇼핑, 음식, 심지어는 관계 맺기에도 중독될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들은 종종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 지금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와 가족, 정신, 건강 전문가, 그리고 후원 모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네, 인생이라는 놀이 안에서 춤추기. 뉴질랜드에서 보석 세공사이자 영적 교사인 클레오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생일 축하를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옷은 벗겨져 있었고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마약 금단 증상이 심한 나머지 끔찍한 환영들을 보았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14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의 나로서는 현실을 도피하는 데 술이 적격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습니다. 24번째 생일이 이틀 지난 날 남자친구가 내 목을 졸랐습니다. 때마침 룸메이트가 돌아온 덕분에 941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나는 그 즉시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성적 학대와 약물 중독에 시달린 데다 집은커녕 일자리도 없었던 나는 완전히 바닥 신세였죠.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달랑 옷가방 하나와 치유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영혼을 울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진실이었을 겁니다. 나는 10년 동안 약물과 술에 의존하며 정신이 들 때마다 혐오감에 시달려온 터였지만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즉시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길을 건널 때조차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확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확언을 적었고 거울을 보며 확언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확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얼이 빠졌다고 여겼겠지만 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나는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크게 변했는데 그것이 나의 책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면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 및 전적으로 내 삶에 책임지기, 인식 바꾸기, 그리고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숨어있던 선물들을 찾아내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루이스 A의 책으로 인해 나는 이전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명상을 하고 확언을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신비의 문이 열린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울해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정처 없고 일자리도 없었던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만끽하며 인생이라는 놀이 안에서 춤추는 생기 있고 힘이 넘치며 자유롭고 신성한 영혼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배운 유용한 도구들로 중독자들의 재활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걸 할 때 꼭 여러분들, 저 좀 요즘 학원 노트도 약간 띄엄띄엄 쓰고 있어요. 저 자신조차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계속 저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다시 조금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우리 한번 내면 치유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이스와 함께하는 그 과제가 하나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루이스와 함께하는 내면 치유 작업이라고 해서 어떤 책도 하물며 책 한 장이 치료를 대신하거나 중독 치료 12단계 프로그램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설령 최고의 프로그램도 여러분 스스로가 중독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이를 도와주지 않는 신념이나 생각을 없앨 때가 됐다. 아래의 연습 과제를 마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이에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기라고 해서 여러 차례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당신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 장소, 사물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중독 이면에 있는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뭔가 꼭 무슨 약물 중독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내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외부에서 채워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제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고 바로 지금 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다음에 욕구들을 기꺼이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내 삶에 존재하는 땡땡땡을 위한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는다. 뭘까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회사에 와서 약간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구를 얼른 내려놓기 위해서 좀 정말 더 기도하고 명상을 해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제 과제, 이거 제가 요거 끝나고 맨날 끝나고 올릴게요 하고 못 올리는데 요거 꼭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저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사랑님, 리사, 세롬님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학원은 달라져요. 이건 아니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요. 얼굴이 오늘 엄청 부었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부터 달라지는 학원인데 함께 해요. 나는 이 상황을 초래한 내 내면의 패턴을 내려놓는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에게 있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는 사랑스럽게 내 힘을 되찾는다. 나는 이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고 흘려보낸다. 나는 나 자신에게 변화를 허락한다. 그 누구도 어떤 장소도 그 무엇도 내 힘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를 완전히 지지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를 선택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내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롭다. 내 마음은 정화되고 자유롭다. 나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나는 쉽고 편안하게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나는 나를 제약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늘 기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나는 모든 내 경험과 사랑과
기쁨과 편안함으로 다루기를 선택한다. 나는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안전하다. 지금 나는 사랑스럽고 기쁜 방법으로 나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한다. 담배, 술, 그 어떤 것이든 중독에 대한 욕망이 나를 떠났고 나는 자유롭다. 여기 중독 치유 학원도 있는데 이게 별로 길지 않은데 참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얻는다. 나는 모든 차원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나의 부모가 아니며 부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중독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내면의 모든 부정적인 혼잣말을 없애는 것을 선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나이며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신성에게서 영감을 얻는다.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오늘 학원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과제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144쪽이에요. 우리 그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어요. 제인 스미스님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와. 네. 오늘 저희 조금 더 새벽에 더 알차게 금융 지식을 또 채워보는 시간. 스터디 섹션 2가 끝나고 복습 시간이에요.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인데 네. 부자아빠 다시 읽기. 어느덧 약 35년의 세월이 흘러 로버트와 마이크는 40대 중후반의 성인이 됐다. 마이크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아버지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로버트의 경우 1994년 47세의 나이로 은퇴한 상태다. 그와 아내의 재산은 뿌리를 잘 내린 나무처럼 저절로 자라나고 있다. 로버트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위대한 리더들과 부유한 사업가들이 1923년에 가졌던 회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기 모인 인물들은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회사 사장과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사장, 하딩 대통령 행정부의 강요 등이었는데 25년 후 그들 대부분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일푼이 되거나 추방당하거나 투옥된 것이다.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와 대공황이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 우리의 학습 능력이다. 교육과 우리의 학습 능력이에요. 또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많은 세대 동안 보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라고 물을 때마다 로버트는 부자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로버트는 많은 사람들이 단층 주택용 토대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리려 한다고 비유한다. 돈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좇으며 성인의 삶을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 깊은 빚 구덩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들이 유일한 탈출구로 부자 되기 전략에 몰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금융지식이라는 배경이 없는 가운데 기울이는 노력은 빈약한 토대 위에 마천루를 올리는 것과 같다. 설령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회의 사탑일 뿐이다. 하지만 로버트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마이크는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마천루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금융지식 중에 회계라는 과목은 지루하고 복잡하지만 재정적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자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가르쳤다. 두 소년이 관련 용어와 돈의 흐름을 이해한 연후에야 부자 아버지는 숫자를 추가해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로버트가 말하는 제1법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오직 자산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단한 개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 아버지가 처음 이에 대해 설명했을 때 두 소년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어른들이 그렇게 단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인가? 왜 다들 이를 이용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가나 자산관리사 등으로부터 그와 다르게 교육을 받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잊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품위 손상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이런 책도 오타가 있군요. 정말. 어제도 오타가 있었는데 진정한 정의는 단어가 아니라 숫자에 있다. 로버트는 부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림을 이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자산 흐름의 현금 패턴인데 그림 보이세요? 이쪽이다. 이렇게 보여드려야겠구나. 요게 손익계산서 수입과 지출,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인데 자산이 수입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위에 그림 중 위쪽은 소득명세서라고 불리는 손익계산서다. 수입과 지출, 즉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측정한다. 아래쪽은 대차대조표로서 자산과 부채의 대차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자산은 수입을 증가시키고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똑같이 여기 자산은 수입에 그리고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인데 여기가 지출이에요. 수입 지출 자산 부채인데 여기서 돈을 빼가고 부자가 되고 싶은가? 자산을 구입하라.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구입하고는 공경을 겪는다. 부를 쌓고 유지하고 싶으면 이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단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각각 그림에 있는 화살표를 쫓아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라. 그것이 당신이 처한 재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네. 가난한 이들의 현금 패턴은 수입으로는 급여밖에 없고 직장 수입이 급여밖에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복비로 나가요. 그런데 중산층의 현금 패턴은 수입이 급여로 들어가면 이제 집이나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주택융자, 자동차융자,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융자 이런 걸 갚고 세금 그리고 주택융자금 이것도 다시 이제 부채가 즉 지출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집을 살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근데 부자들은 손익계산서가 이제 직장 수입뿐만 아니라 임대료 수입,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게 있고 이것이 자산에서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 자산에서 손익계산서로 이제 수입으로 가고, 그러니까 부채나 지출을 다 내고도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단순한 그림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다. 빚을 진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이 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복권이나 유산 등으로 뜻밖의 횡재를 접한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빨리 탕진하는 것이다. 현금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만을 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마 3장에 나올 것 같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금융지식의 결핍에 기인한다. 요거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책은 읽고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그걸 안 펼쳐놨네. 저기를.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은데. 저희 회사가 어제 250억을 또 유치받았어요. 회사가 확실히 커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저도 사실 미션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어디 갔지? 어디 있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어디 썼더라? 전체 기사 보기. 여기 있다. 오늘은 어제 JP 모건 했고요. 이제 애플의 이야기, 새로운 빅브라더 탄생.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주제가 테크 브리핑. 그냥 여기 근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확실히 그런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기 더 밀크라는 홈페이지 방문을 하셔서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애플이 아동 성학대 사진을 걸러낸다는 건데, 이제 애플이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한층 정교한 시스템을 출시를 했는데, 통신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포식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동 성학대물을 제한하고 싶다. 이제 새로운 기능은 먼저 사용자들이 아이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을 분석해서 아동 성학대 사진을 걸러내 관계 당국, 이거는 그래요? 너무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사생활 침해 아닌가? 그러니까 범죄를 막는 건 좋지만 내 사진을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읽어볼게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받거나 보낼 때 어린이와 부모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시리와 검색 기능도 이걸로 성학대물을 걸러낼 수 있다. 기계 학습을 사용해 이미지 첨부 파일을 분석하고 사진이 성적으로 노골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기능은 올해 말 미국 내 iOS 이번에 다음 업데이트 버전에서 이제 이제 선보일 예정이란 것이고, 이제 문제는 애플의 새로운 기능이 아동 성범죄 근절이라는 선의로 시작했을지라도 그쵸.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죠. 애플은 더 강화된 사생활 보호 장치를 설치했고 해당 기술은 포르노로 지정된 이미지만 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시작합니다. 보안 전문가 매튜 그린 존스 홉킨스 컴퓨터 사이언스 부교수는 암호화는 사생활 보호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내는 모든 이미지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프라이버시를 가질 순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 발표는 애플이 이전에 주장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이 기사인가 봐요. 강력한 감시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에 애플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생활 보호와 아동 보호를 둘러싼 애플의 감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경 언니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